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분위기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나 좀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수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별로의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시장 속에서의 또 힌트는 어디 있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예비연군 대표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좀 준비했을까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열풍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또 열심히 달리는 2차 전지 속에서 코스닥의 흐름들도 살펴보게 되면 또 강세, 상승 반전한 움직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또 대목이 아닌가 싶은 게요. 인닌 니켈 재련소 호재에도 반등하는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시원스럽게 엑셀을 밟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젠 초전도체주를 보면 아이고 무섭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심장을 몇 번을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어제는 좋아서 심장을 쓸어내렸다면 오늘은 심장이 뚝 떨어져서 쓸어내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테마주를 보시게 되면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네이처를 통해서 나왔고요. 여기에 롤러코스터를 탄 종목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흐름 보시면 다 상한가였거든요. 근데 고려제약이 지금 22%, 그리고 대창 25%, 가장 깊게 많이 빠졌던 거는 인지컨트롤스,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깊게 밀린 움직임들,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주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다음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사 합병이 아닌 2사 합병으로 좀 결정되게 나면서 관련주들 좀 주로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헬스케어는 1%, 셀트리온 본주는 1%대로 다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의 성장에 초석이 될 거다라는 셀트리온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일단 당장 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그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버툴리눔 톡신 대체 신소재를 또 등록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지속됐죠. 따라서 시간 외에서도 여기에 대한 훈풍은 이어졌고요. 또 살펴보시면 성신양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800억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소식, 시간 내에서도 이 모멘텀 받으면서 거의 1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또 셀트리온 제약은 4%대로 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 마치고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업회 간의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밝히게 되면서 이 종목만큼은 시간 내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주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희비가 엇갈림 양상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다면 또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유쾌한 가입니다. 예비연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풍선 효과다. 한쪽을 꾹 움켜쥐면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딱 봐보세요. 초전도체 관련주 꾹 찌니까 어디가 부풀어 오르냐?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풀어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몰려있는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비이성적인 시장이거든요. 나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이게 딱 계력이에요. 그죠? 네. 닭가슴뼈.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남줄락할 좀 아깝고. 이제,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불건전성이 불러온, 시장의 어떤 불건전성이 불러온,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면 너무 몰렸잖아요. 그죠? 초전도체 몰렸다가 2차 전지 몰렸다가 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좀 불건전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 트리클 다운은 하나도 없고 낙수 효과 전혀 없고 그냥
단지 두 군데만 계속 몰리는 이 불건전성이 불러온 인위적인 건전한 조정 아니에요. 인위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의도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또 예병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래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요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QR코드 지금 나와 있죠.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저희 힌트 드릴게요. 종목면도 맞춰주시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봐야 했던 이슈 하나를 딱 꼽자면 예병구 전문가님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기사를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상승세 탄 유한양, 유한양의 네. 폐암 신약. 내년 미국 수출 3배 늘릴 것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이분은 이제 조욱재 유한양행 이제 대표입니다. 사장님. 네, 대표님. 이 유한양행이 사실은 유한 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 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사만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조욱재 이사님인데 네. 유한양행은 뭐 옛날부터 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버드나무 모양 그룹의 어떤 그 상징이 버드나무였어요. 예, 수양 버드나무 네네. 그거였는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거기서 뭐 은행나무에 뭐 진코민도 뽑아내서 진코민이라는 약도 팔고 그 유일한 선생 그 창립자죠. 네. 그분께서 이제 쭉 이어져 온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왜 이제 중요해졌느냐?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어요, 그죠? 업력이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는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지금 혹시 우리 앵커님 부모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만으로 해서 한 31입니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요? 부모님. 저의 나이 좀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 63년생이에요. 네. 우리 그래서 앵커님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 제 앵커님은 나이를 여쭤보셔서. 20대인 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30대예요. 네. 네. 보이기는 네네. 20대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화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63년생이요. 63년? 네. 저하고 딱 10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시나. 네. 자, 네. 그 이제 63년생. 이때가 63년생이면 네. 딱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층인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들어가셨죠. 맞죠, 그죠? 아직 은퇴는 안 하셨는데 곧 하실 것 같아요. 네, 은퇴 세대로 이제 접어 들어간 네. 거예요. 63년생, 62년생 그 앞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 세대로 들어갔죠. 이제 우리나라가 뭘로 가고 있느냐? 초고령 고령화. 사회, 그쵸. 이걸로 가고 있죠. 네네. 자,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거, 이분들의 이제 그럼 꿈은 뭐냐? 이분들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지금 꿈이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사회에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나는 사업가로 성공할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꿈은, 아이고, 뭐 안 아프다 가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이 최고죠. 예. 네. 무병장수. 딱 4글자로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관심사예요. 무병장수. 근데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가장 인구층이 두터웠고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 세대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건강이 된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폐암 신약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폐암 신약이냐? 우리가 항암 치료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 막 허망하게 무너져 가는 걸 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는 아직은 없어서요. 네. 그 진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너무 진짜 허망하게 무너져요. 온 이제 힘도 다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항암 치료라는 게
나쁜 세포, 즉 우리가 노리는 그 암세포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T세포도 죽이고 우리가 좋게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세포들 있잖아요. NK세포도 죽이고 다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항암 치료 한 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유한양이 하고 있는 건 표적 항암입니다. 야, 너 거기 딱 서. 너를 딱 찍어서 내가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표적 항암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암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질이 거죠. 다르다. 예. 우리가요 실제로 지금 서점에 가 보시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how to live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how to live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점점 뭘로 넘어가냐? how to die.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엑시트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 뷰티풀 바이바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이게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 사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정리하고 가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암 치료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면 이거는 아름다운 엑시트가 힘들어져요. 그죠? 뷰티풀 엑시트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한양행을 조금 유한양행 이 기사가 결국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황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초고령 사회에서의 제약바이오 업황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뷰티 이런 쪽이 아닌 how to die,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건강, 뷰티풀 엑시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주시는 이유도 그만큼 지금 건강에 대해서 주시장에서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 주도 섹터를 제약바이오를 보고 계신다라고 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유망주는 또 유한양행 역시나 네. 좀 들고 오셨네요.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많이 사실 조정이 그쵸.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 뭐 조정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근처에만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여기 이제, 뭐 퇴계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장충로, 뭐 종로 이런 쪽을 쭉 돌아다녀 보시면 예전엔 젊은 사람이 많이 보였죠. 그쵸. 여기 이제 뭐, 인사동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보였고. 근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어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층이 점점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업황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업황이라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적 항암 시장의 국내 선두주자가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네. 표적 항암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이 표적 항암이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한미약품이, 이 유한양행이 한미약품하고 더불어서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거기도 굉장히. 그렇죠. 네. 이거 핫하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미용에 크게 신경을 쓰시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그쵸? 이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복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 시장도 점점 비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임상 2, B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뭐
임상 2비상이 끝나고 나면 네, 거의 임상 3상 이제 판매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그죠? 기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한양행의 비만 치료제도 임상 1비상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유한양행은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지금 가시적인 성장. 우리 가시적인 성장 그러면 딱 하나예요. 네. 야, 숫자 나와, 실적 나와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그게 네. 그게 뭐 그 회사는 이익이 나야 유지가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 유한양행을 조금 눈여겨보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폐족항암 치료제 선두주자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좀 다각화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실적에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밤 9시에 무료 방송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보통 요새 이제 어떤 한 섹터만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섹터가 이제 합쳐서 일을 하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콜라보한다. 콜라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콜라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종 연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구세대니까 어렸을 때 이상한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의료, IT, 크로스.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료와 IT가 크로스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구미 당기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밤 9시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오늘 들고 오신 또 종목의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의료. 의료와 IT의 IT. 크로스. 알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보죠. 의료랑 IT가 크로스된 게 공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종목명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들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저희가 잠시 뒤에 봐드릴 예정이거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셔서요.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